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서울대학교 장애인권 동아리 위디 부원인 최원빈. 손정우입니다. 네,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논의할 주제는요, 온라인 교육의 장애 접근성에 관하여 특히 감각장애 학생들이 어떤 불편한 점을 호소하고 있고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인 제언까지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서울대학교 장애인권 동아리 위디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장애인권 동아리는 원래 턴투에이블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위디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People with Disability에서 따온 말이고요. 이때 D는 Disability를 포함해서 Difference 그리고 Diversity까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학기마다 이제 문집을 발간하고 또 장애에 관련한 학술 탐구, 뉴스나 도서 등을 참고해서 학술 탐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본교 내에 베리어 프리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희의 제11호 문집이 출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방학 때 베리어 프리 숙소 탐방이라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서울 시내 호텔 또는 레지던스의 베리어 프리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를 방문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맛있는 간식을 후원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행복하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온라인 교육에서 침해받는 장애 학생의 학습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학가의 수업들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장애 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대학에서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장애 학생의 학습권이 소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임에서 이제 동아리에서는 이 기사를 통해서 이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해봤습니다. 원격 수업이 도입될 경우에 장애 학생이 겪는 구체적인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대학가에서 시청각 장애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매뉴얼화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다음 제목과 같이 서울대학교 시청각 장애 학생들을 위한 비대면 교육 운영 매뉴얼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장애 학생들이 겪는 구체적인 문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연구가 완결된 상황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매뉴얼 연구를 하면서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조금씩 인용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수업 준비 파트입니다. 먼저 시청각 장애 학생들이 수업 자료를 사전에 제공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시각장애 학생의 경우에는 자료를 미리 제공받아서 이를 텍스트화하거나 점자로 번역하는 등의 변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상황에서 이러한 자료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애 학생을 위한 줌 사용법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줌이라는 것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실시간 회의 플랫폼인데요. 많은 대학가들에서 이를 실시간 수업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플랫폼을 활용하는 만큼 그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안내 자료가 이미지로 제시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시각장애 학생들이 이를 접근하지 못하는 형태로 제시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실시간 줌 강의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구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 학생의 경우에는 교수자의 입모양을 읽기가 힘들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PPT를 크게 화면에 띄워놓고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교수자가 너무 작게 화면에 비추어진다거나 아니면 카메라는 여기 있는데 이렇게 돌아서 판서를 하시면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교수자의 입모양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실시간 수업에는 자막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시각장애 학생의 경우에는 채팅을 활용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이 채팅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것도 어려웠지만 교수자의 말과 이 채팅을 읽는 스크린 리더의 소리가 겹치는 경우에는 이 채팅 활용하는 데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점은 이제 교육 지원 인력 제도, 흔히 말하는 장애학생 도우미 제도에 관한 문제점인데요. 첫 번째는 장애학생 도우미 제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인터뷰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대면 수업일 때는 자료 제작 도우미의 지원을 받았었지만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문 속기사의 수가 부족하다는 점인데요. 특히 청각장애 학생의 경우에는 이 실시간 속기 자료를 통해서 수업을 이해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과제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온라인 교육에서 장애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장애 학생들을 위한 비대면 수업 지원 매뉴얼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는 기사와 같이 현재 학교마다 지원 체계 편차가 크고 특히 그 지원 사항에서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를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 유형과 그리고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서 장애 학생들의 비대면 수업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그런 체계를 통합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번째로 근본적으로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적 보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지만 현재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경우 장애학생을 지원해야 되는 이행 주체이긴 하지만 현재 그 구성원이 비정규직이거나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장애학생 지원센터에게만 일임하는 그런 문제점이 현재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장애학생 지원센터에 지원함으로써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이러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수업 지원 매뉴얼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애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현재 자막 지원과 스크린 리더 등 보조공학 기기가 굉장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지원은 보조공학 기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굉장히 필수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하게 장애 학생들의 수요를 고려하는 그런 예산 활용이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도 예산 발표에 따르면 76조 3,332억 원이라는 규모로 굉장히 크게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 중 장애학생 교육 지원은 총 133억 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금액적인 부분 아니라 이 예산을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장애 학생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장애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하고 또한 특수교육 전문가와 같이 전문가 참여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만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보편적 학습 설계가 앞으로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동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비대면 수업 그리고 원격 수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이며 우리는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의 전 과정에 있어서 장애 학생들의 접근성을 적절히 고려하는 그런 보편적 학습 설계가 이루어져야만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적절하게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교육 상황에서 이렇게 장애 접근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까닭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시간, 비용이 들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장애 학생이 굉장히 소수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베리어 프리 또는 학습권 이러한 권리에는 정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장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베리어 프리에 대한 모든 이의 권리를 완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고민을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